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 부모님들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실 전 부모님들한테 배우지 못한 것들이 참 많죠. 아이들이 존중한다거나 제대로 대화한다거나 아이들이 인정한다거나.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소통을 위해서 사실은 대화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경우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걸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다른 세대로 점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 중학교 때쯤부터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애들 말을 잘 듣는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부터 아이와 부모님들은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요즘 EBS나 다른 프로도 보면 부모님에게 점수를 매긴다거나 아이와의 부모님과의 갈등을 카메라로 찍는다거나 그런 프로들이 확실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바로 엄마의 말하기 습관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전부터 제가 배웠던 코칭이라던가 좋아하던 비폭력 대화와 좀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책의 내용을 좀 볼 수 있는데, 좀 더 비폭력 대화라면 대화는 내가 그 전에 직장 생활 하거나 후배 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만 상대가 내 말에 수긍하고 행동을 취할지를 좀 명확하게 이론을 정리했다면, 이거는 엄마의 입장에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엄마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났는지, 내가 슬픈지, 또는 내가 속상한지, 또는 서운한지, 가슴이 아픈지 등등을 감정을 제대로, 내 감정을 속대화를 통해서 좀 써보시거나 속으로 대화해보는 거죠. 은행아, 뱅크야, 화가 났니? 뭐 때문에 화가 났니? 이렇게 나와의 대화를 자꾸 통해서 바로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행동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나 스스로 대화를 해봐라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나 처음엔 내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나오는 이유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딱 집에 와서 나에게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죠. 근데 그 전에는 나는 아이에게 어떤 욕구도 없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에게 욕구가 생긴 거죠. 나에게 인사를 좀 예의 바르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욕구가 생긴 건데, 그전엔 문제 삼지 않다가 나는 이제 그전에는 뭐 귀엽거나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아이가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예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욕구에 대해서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감정이 생긴 거죠. 화가 난다, 속상하다, 또는 자존심 상한다 등등등. 그러면 그 감정에 따른 내 욕구가 무엇이지라고 속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니? 그 다음에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아이가 어떻게 바꿔주길 바라는가? 라고 나와의 대화를 해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에게 필요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아이에게 그 전에 5가지 정도의 인정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6세가 너무 귀여울 때인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너무 사이가 좋은 아이지만 어느 순간 아이는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전서부터 아이와 많은 대화와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이 돼 있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좀 비판의 말들 또는 지적의 말들, 원하는 말들이 어떤 쿠션 역할을 하면서 아이에게 들어가지게 되는데, 그런 아이에게 지적의 말들 또는 어떤 원하는 말들을 하기 이전에 쿠션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정과 칭찬과 어떤 많은 대화들이 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는 5대1 법칙이라고 해요. 그 전에 아이가 왔으면 고생했어. 학교 다닐 때 힘들었지? 아이고 얼굴이 초췌하네. 오늘 네가
오늘은 엄마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말들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엄마는 이런 걸 바라는데 라고 얘기를 해줘야 아이들은 그 전에 어떤 엄마에게 충분한 인정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5대1 법칙, 아이와 감정교차, 즉 관계에 저축을 해 놓아라. 그래서 내가 빼서 썼더라도 그 전에 쌓은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적절히 아이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하죠. 세 번째는 내가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은 저도 엄마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를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참 순해요. 우리 아이는 착해요. 우리 아이는 좀 즉흥적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데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 판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아이의 일부분을 보고 판단을 내린 거지 아이의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인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 판단의 말이 있기 이전에 그거를 관찰의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배려심이 참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면 우리 아이는 누군 A라는 아이와 장난을 했는데 그 아이가 화나는 행동을 했는데 1시간 정도를 참았어요. 라던가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축구를 할 때 갈등이 생기면 화를 내기보다 그럼 네가 먼저 해봐 라고 상대편에서 서주는 사례가 2-3번 있었어요. 라던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보다 아이의 행동, 아이의 표정, 아이의 상황을 보시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잘 양보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고 사실 그 다른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엄마는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 말 것, 아이의 행동과 상황을 관찰할 것 이렇게 팁을 주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폭력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처음 간부가 되고 나서 간부가 됐더니 제 밑에 사원들을 어떤 행동을 하게 자꾸 취해야 돼요. 지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야 되고 또는 아니면은 성과가 잘 나오게 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제가 협박을 하거나 점수를 깎는다고 하거나 이러면 월급이 안 줘 라고 하거나 자를 거야 라고 말해봤자 먹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건 고서나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었더니 여기는 MVC인가? 이런 NVC 맞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엔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그 행동을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A씨 오늘은 10분 가량 늦어졌어요. 10분가량 늦어졌네요. 이렇게 관찰만 행동만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A씨가 10분 정도 늦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시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저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대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신뢰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 일이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또는 속상합니다. 아니면 조금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라고 감정을 얘기하죠. 또는 그 전에 좀 일찍 와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팀의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게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하는 욕구와 행동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5분 정도 일찍 와주실 수 있나요? 또는 정시에 오셔서 업무 시작을 제대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래서 같이 한 팀으로서 제대로 된 일의 분위기를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참 처음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6살, 근데 참 요즘 아이들이 빠른 게 좀 뭐냐면 5살, 6살인데도 말대답 따박따박하고 질문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현준아, 밥을 먹을 때는 흘리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걸 배우기 전에는
아, 흘리면 지저분하잖아. 또는, 아, 그냥 흘리지 마. 라고 하거나 하죠. 그럼 아이는 저한테 화났다고. 엄마 나한테 왜 화내? 라고 하더라고요. 화를 낸 게 아닌데, 아이한테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아이에게 전달되는 건 흘리지 마라는 언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의 비언어적인 부분, 즉 그 반언어적인 부분, 억양, 표정, 이미지 또는 내 느낌에서 엄마가 화났다, 나한테 짜증낸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흘리지 마라는 단어보다는 이런 느낌, 엄마가 나에게 주는 억양, 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내 감정을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자꾸 흘리는구나. 그래서 엄마는 흘리기 때문에 그걸 치우려면 엄마가 많이 힘들어. 그래서 속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엄마는 네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밥을 먹을 때 천천히 TV를 보지 말고 씹으면서 음식에 집중해서 먹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엄마가 힘들지 않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죠? 특히 먹기만 더 힘들죠. 일하고 와서 바쁘고 정신없고 애가 둘인데 빨리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씻겨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아이는 늦잠 자게 되고 유치원에서 오고 아이가 잠자는 시간까지 굉장히 짧아요. 4시나 5시에 데리고 오고 나서 아이는 9시 전엔 자야 되거든요. 키가 크고 어쨌든 다음날 또 일찍 나가려면 제가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같이 일찍 아침에 일어나려면 아이를 일찍 재워야 돼요. 그런 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고 내가 감정을 좀 추스리면서 아이에게 진심 어린 내 욕구와 감정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춘기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넘어가고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 시절에 엄마와 아이는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엄마의 행동을 그대로 배워서 감정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욕구나 바라는 걸 제대로 말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아이에게 제대로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 감정을 제대로 얘기하고 필요한 것을 제대로 말하고 아이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이와 제가 되게 독립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존재로서 좀 행복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힘들죠. 힘들겠지만 자꾸 이런 책 읽으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엄마들이 또 기특하고 고맙고 그래 애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읽어봤던 이 책에 대해서 좀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힘들지만 저는 아이 말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는 이런 게 어떨까 생각해 라거나 다음에는 이래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들은 좀 그제서야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런 책 리뷰와 사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